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청지 원단을 가지고 후드가 달린 맨투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웨셔츠라고도 하는데 맨투맨을 만들 때는 다이마루 원단이라고 해서 환편 니트 원단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은 색다르게 청지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이거는 150cm 대폭의 청지 원단이고요. 신축성은 없고요. 한마 반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웨셔츠다 보니까 손목하고 밑단, 목둘레에는 시볼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순화를 하면 조르게라고 합니다. 조르게 원단을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거는 점포용 조르게 원단입니다. 좀 더 두껍고 힘이 있고요. 80cm 정도 잘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2개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목둘레하고 후드둘레에는 일반적인 조르게 원단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패턴은 기본 면 블라우스 하면서 벗겨뒀던 어깨선에 적당히 맞는 기본 패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앞판, 뒷판, 소매 패턴이 필요하고 이거는 후드 패턴인데 사실 이 기본 목둘레 선에 맞는 후드 패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후드 패턴을 가지고 목둘레에 맞춰서 응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핀 쿠션, 그리고 초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패턴은 길이가 전체 60인데요. 길이는 50cm까지만 해줄 거라서 10cm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목둘레선은 목에 너무 딱 붙기 때문에 조금 파줄 건데 조르개 폭을 2cm 줄 거고요. 완성했을 때는 기본 선에서 1cm 정도 파지게 되고요. 청지 패턴에서는 전체 3cm 파진 요 목둘레선 따라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cm 파졌지만 2cm 폭 조르개 원단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1cm만 파지게 됩니다. 신축성이 전혀 없는 원단이고 후드 맨투맨이라서 옆선에 여유분을 1cm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서 방향과 나란하게 되도록 접어줄 거고요. 목둘레를 벗겨주실 때는 이게 부직포기 때문에 3cm 선에 맞춰서 패턴을 접어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옆선은 1cm 여유를 줄 거라서 1cm 나가주시고요. 시접은 전체적으로 1cm 주시면 됩니다. 앞판도 전체 길이는 50cm 되게 할 거고요. 그렇지만 앞판에는 앞처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0cm 선에서 앞처짐 2.5cm 주세요. 그리고 그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곡선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대강 접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각이 지지만 재단할 때 약간 부드럽게 둥글리면 괜찮습니다. 역시나 앞판도 전체 3cm 파진 목둘레 선을 따라서 벗겨주세요. 옆선은 1cm 여유분 주시고요. 이렇게 그릴 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시접은 마찬가지로 1cm 줍니다. 소매에는 소매 부리에 조르개 원단이 들어갈 건데요. 이 조르개 원단의 폭이 6.5cm입니다. 시접 생각하면 완성했을 때 5.5cm 정도 되기 때문에 소매는 전체 길이를 5cm를 줄여주시면 돼요. 5cm 줄여주고 5.5cm 폭의 조르개 원단이 달리게 됩니다. 몸판 옆선에 1cm의 여유분을 줬기 때문에 소매에서도 양쪽으로 1cm씩 여유분을 줘야 되고요. 식서 방향과 나란하게 소매 중심선을 맞춰 주시고요. 옆선 여유분 1cm 나가고요. 소매도 시접은 전체 다 1cm씩 주세요. 소매는 항상 오른쪽이 앞쪽입니다. 여기 앞을 뜻하는 프런트 F를 써주시고 반대편에도 여기가 앞판이다 프런트 써주시고요. 뒤쪽에도 소매 중심하고 소매 부리의 중심도 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 후드를 재단을 해주겠는데 이 후드 패턴은 이 기본 목둘레에 맞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에서도 목둘레를 3cm를 파줬기 때문에 3cm가 파진 앞판과 뒷판의 목둘레를 재보면
두 개 합쳐서 28.5cm가 됩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보면 24.5cm가 되거든요. 그러면 몸판의 목둘레는 28.5고 후드는 2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4cm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 후드는 6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후드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라 여기 끝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자연스럽게 되도록 접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러면 살짝 곡선이 되는 선이 되고요. 여기 앞부분에다가 2cm 폭의 조르개 원단을 더 덧대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cm가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4cm 차이 나는 데서 조르개 원단 2cm, 그러고 나면 2cm만 이 후드가 더 길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후드는 지금 이 뒷부분에서 2cm를 연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선을 새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cm 연장을 해주고 고기랑 자연스러울 수 있게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의 후드가 생기고요. 시접은 모두 1cm 주시면 됩니다. 이분의 뒷목둘레가 12.5c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12.5cm 되는 부분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연목점이 되는 거거든요. 후드의 연목점을 뒷판에도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앞에 주머니를 달아줄 건데요. 앞판에다가 주머니 위치를 표시를 하자면 앞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밑단 시접 1cm가 있어요. 주머니의 길이는 시접 빼고 20cm 되게 할 거고요. 위에 가로폭은 20cm고 아래쪽에 가로폭은 32cm가 되게 할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6.5cm씩 올라와 주고요. 여기랑 선을 그려주면 여기 사선의 길이가 14.5cm 정도 되고, 그랬을 때 손이 편하게 들어갑니다. 엄마 캥거루가 육아낭에 아기 캥거루 넣어서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캥거루 육아낭 같다고 해서 이런 주머니를 캥거루 포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접은 전체적으로 1cm인데 이 사선 부분은 시접을 2cm 주시면 됩니다. 옆선하고 윗부분, 아래 같은 경우에는 다 시접이 1cm인데요. 손이 들어가는 주머니 입구 부분은 접어박을 거 생각해서 시접을 2cm를 줬거든요. 그러면 접어준 상태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편도 접어서 잘라주세요. 이제 조르개 원단을 재단을 해줄 건데요. 이거는 80cm로 재단이 되어 있는데 약간 여유있게 재단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밑단 조르개는 이거 80cm 요거 그대로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자 손목둘레가 15 내지 16cm 정도라서 손목은 20cm씩 조르개 원단을 2개 재단을 해주세요. 이제 후드의 앞부분과 목둘레 부분에 들어가는 조르개 원단을 재단을 할 건데요. 이 원단의 폭은 55cm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원통 모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접었을 때 55cm가 되고요. 펼치면 110cm 폭이 됩니다. 먼저 목둘레 같은 경우에 앞판에 여기 선이 3개나 있는데 기본 목둘레선에서 1cm 파준선, 2cm 파준선, 3cm 파준선입니다. 재단을 하기는 3cm 파준선에 맞춰서 재단을 했고요. 2cm 폭의 조르개 원단이 들어가서 실제 완성했을 때는 목둘레가 1cm만 파져서 요 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르개 원단의 길이는 여기 3cm 파진 선을 재는 게 아니라 1cm 파진 요 윗부분을 재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아래쪽 파진 길이로 만들게 되면 조르개 원단이 목에 잘 붙는 게 아니라 터틀넥처럼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cm 폭 올라온 것만큼 여기 길이를 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뒤판 1cm가 파진 요쪽 길이를 재보면 뒤는 10cm, 앞은 13.8cm입니다. 2개 합치게 되면 대강 24cm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후드의 여기 길이는 35.5cm 정도 되거든요. 후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 그대로 만들 건 아니고요. 이 조르게 원단은 봉제를 하다 보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짧게 만들어 주긴 할 건데, 이 폭이 55cm니까 목둘레 부분 24cm 재단해 주고 남는 걸로 후드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했을 때 2cm 폭이고요. 시접까지 생각하면 3cm 있어야 되고, 그거의 2배인 6cm 폭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목둘레 부분 24cm. 재단이 끝났으면 1cm 폭에 테이프를 붙여주는데, 저희가 보통 이 테이프도 다대 테이프이라고 부르는데, 다대라는 것도 일본어거든요. 세로 결로된 접착 테이프를 말합니다. 1cm 폭의 테이프 형태가 없으시면 그냥 일반 접착 심지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테이프 붙이고 나면 1cm씩 2번 접어서 다시 다려주세요. 밑단은 아래에 조르게 원단이랑 같이 봉제가 될 거라서 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옆선은 다려주시면 좋아요. 윗부분도 다려주세요. 제일 먼저 봉제해줄 곳은 주머니 입구 부분 박아주시면 돼요. 주머니 양쪽 가장자리 받고 여기 양옆선 그리고 윗부분에는 오버록 쳤고요. 그러고 나면 앞 몸판 위치에 고정을 해주세요. 아래쪽은 한 줄만 박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양옆선과 윗부분은 2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때문에 브라운 계열의 스티치 실 있으시면 박아주셔도 예뻐요. 뒤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2줄로 박아놨어요. 주머니 입구 부분이 사선이라서 여기서 가다가 사선으로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주머니 입구 모양에 맞춰서 사선으로 돌려줬습니다. 이제 앞뒤판 어깨선하고 옆선 박아주고 두 겹같이 오버록도 쳐주세요. 어깨선 옆선 받고 두 겹같이 오버록 친 다음에 시접은 모두 뒷판 쪽으로 가게 다려줬습니다. 몸판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후드를 박아줄 건데 여기 선 따라서 박아주시면 돼요. 근데 받고 나서 두 겹같이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요. 근데 후드를 항상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드를 벗었을 때는 안쪽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드에는 안감을 넣기도 하는데 지금은 안감을 넣지는 않고 오버록 친 게 보일 수가 있어서 쌈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면 한쪽 시접은 0.5cm가 안 되게 조금 짧게 잘라주세요. 곡선이기 때문에 시접이 너무 많아도 곡선 부분이 자연스럽게 박히지가 않아서 시접은 1cm만 주시고요. 그 대신에 나머지 시접으로 짧은 시접을 감싸야 되기 때문에 짧은 쪽 시접이 0.5cm가 안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시접을 잘라줬으면 긴 쪽 시접을 접어서 짧은 시접을 감싸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젖혀서 이쪽 선을 눌러 박아줄 겁니다. 쌈솔로 하는 게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두 겹같이 오버록을 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접어서 박아주면 됩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스티치가 됐고요. 후드를 안 쓰고 있을 때라도 안쪽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오버록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니까 웬만하면 쌈솔로 처리를 해주세요. 후드 앞부분에 이제 조르게 원단 달아줄 건데요. 조르게 원단 반 접어서 중간을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반으로 접어서 4등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접어서 4등분 표시를 하고요. 반으로 접어서 중간에 후드의 중심선과 요 중간 맞춰주시고 4분의 1 지점씩 핀 꽂아주시면 됩니다. 많이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살짝씩 조르게 원단을 늘려가면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재봉틀로 먼저 박아주고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 니혼 오버록이 있으시면
한 번에 박아주셔도 됩니다. 조르개 원단 2겹하고 후드 원단까지 총 3겹을 한 번에 박아주시고요. 후드 원단 길이에 맞춰서 조르개 원단을 살짝 늘려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후드에 조르개 원단이 달리면 겉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시접이 고정이 될 수 있게 여기를 상침을 해주세요. 이제 몸판하고 후드하고 목둘레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 사이에 조르개 원단이 들어가는데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옆선을 박아주세요. 시접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서 다시 다려주세요. 연결되어 있는 솔기 부분이 왼쪽으로 가도록 놓고 이분의 뒷목둘레가 10cm니까 뒷목둘레에 10cm만큼 표시를 해주세요. 옆 솔기선에서부터 10cm만큼 표시를 하나, 그리고 다시 또 하나. 그러니까 10cm씩 2개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앞목둘레가 14cm이기 때문에 14cm 가서 표시를 해주세요. 몸판의 뒷판이고요. 여기가 왼쪽 어깨선이고요. 왼쪽 어깨선에 조르개 원단의 솔기 부분이 오도록 놔주세요. 앞중심과 뒤중심 양쪽 연목점 4군데에 조르개 원단을 일단 먼저 고정을 해줍니다. 보통 맨투맨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박아주고 끝이 나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 후드가 또 있잖아요. 후드는 뒤중심부터 몸판과 조르개 원단 그 위에 다시 후드에 겉이 닿도록 놔주세요. 그리고 후드에서 연목점 표시해둔 부분 같이 연목점 부분에 핀 꽂아주시고, 그리고 앞 중심 부분 조르개 원단이 딱 만날 수 있게 이렇게 4개 핀을 꽂아주시면 돼요. 일반 원단 몸판과 후드 사이에 조르개 원단 2겹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재봉틀로 먼저 박아줄 거고요. 조르개 원단을 겉감에 맞춰서 늘려가면서 목둘레 먼저 박아주겠습니다. 후드의 앞중심 쪽이 겹쳐도 벌어져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가 서로 딱 만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서 앞중심에서부터 먼저 봉제를 시작할 거예요. 몸판, 후드, 조르개 원단 2겹 총 4겹을 동시에 박아주는 겁니다. 앞중심 몇 단 박아줬으면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조르개 원단을 늘려가면서 박아주세요. 안쪽에 혹시 씹힌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목둘레에 오버록도 쳐주시면 겉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목둘레 부분도 상침을 해주세요. 이제 밑단 조르개 원단 달아줄 거고요. 점퍼용 조르개 원단은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여기를 펼쳐서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여기 옆선 박아주세요. 뒤집어 주시는데 완성했을 때 줄무늬가 있는 부분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안쪽에서 등분 표시를 해주세요. 4등분 해주시면 돼요. 몸판의 밑단에도 앞중심하고 뒤중심 표시 있고요. 조르개 원단에 봉제가 되어 있는 솔기 부분이 왼쪽으로 가도록 놔주세요. 각각 4등분점에 핀 꽂아 주셨으면 조르개 원단을 늘려가면서 조르개 원단 2겹하고 겉감하고 총 3겹을 동시에 박아주시는데 재봉틀로 박고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 니온 오버록이 있으시면 한 번에 니온 오버록 치셔도 됩니다. 겉옷이기 때문에 조르개 원단이 너무 작아서 밑단을 많이 조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예쁘고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경쾌하고 상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밑단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이제 소매해줄 차례인데요. 소매는 일반 소매산이기 때문에 먼저 옆선 받고 2겹 같이 오버록을 쳐주세요. 오버록까지 치고 나면 여기가 F 표시가 있으니까 이쪽이 소매의 앞쪽이고요. 그러면은 시접은 뒷판 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조르개 원단도 몸판에 밑단 조르개 다는 거랑 방법은 똑같습니다. 접혀 있는데 펼쳐서 겉길이 마주대고 박아주세요. 박고 나서 다시 접어주시고요. 스트라이프 있는 곳이 겉이라서 안쪽 편에서 4등분을 해주셔야 돼요. 소매도 뒤집어서 소매 부리 쪽에 똑같이 4등분을 해주세요.
여기가 두 겹인 곳이고요. 소매 옆선 솔기와 조르개 원단의 솔기 부분 맞춰서 끼워주세요. 4등분점 핀 꽂아주시면 되고, 여기도 늘려가면서 재봉틀로 받고 두 겹같이 오버록 치겠습니다. 소매 부리에 맞춰서 시보리 당겨가면서 박아주세요. 받고 오버록 치시면 되고요. 조르개 원단 뒤집어주면 이런 소매가 만들어집니다. 소매 달아줄 건데 이즈 처리를 해야 돼서 솔기를 중간에 가도록 소매를 접어주고, 보이는 부분, 이 윗부분을 완성선에 가깝게 땀수 제일 크게 해서 한 줄 박아서 오그려주세요. 위실을 당겨주시는데 청지기 때문에 힘으로 당겨버리면 실이 끊어질 수 있어서 살살 당겨주세요. 궤더를 잡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당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골조골한 느낌이면 되고요. 여기가 앞판이라서 이거는 왼쪽 소매고요. 몸판의 왼쪽 옆선 솔기와 소매의 솔기 맞춰주시고, 몸판과 소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몸판을 뒤집어서 소매랑 연결을 해줍니다. 소매 쪽에서 이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 쪽에서 핀 꽂아 주시고요. 진동둘레 맞춰서 핀 꽂아 주셨으면 박아주고 오버록 치겠습니다. 진동둘레 박아줬고요. 겉쪽에서 확인하시고 두 겹같이 오버록 치면 됩니다. 청지로 된 후드 맨투맨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이마루라고 부르는 환편 니트 원단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청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후드와 목둘레 부분, 소매와 허리단 부분에 각각 조르개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매와 허리단에는 점퍼용 조르개 원단을 사용을 했고, 스트라이프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캐주얼하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앞에는 캥거루 포켓을 달아줬고요. 맨투맨을 꼭 환편 니트 원단이 아니라 이렇게 청지로 만들어도 색다른 느낌이니까 청지 원단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